안녕하세요. 명순의 교수입니다. 제가 명수집 섭생에서 현미밥, 생채소, 콩, 견과류, 생식가루, 녹즙 같은 것을 드시지 말라고 하죠. 자, 제가 이런 음식을 열심히 먹고 계시는데 이런 음식을 드시지 말라고 하면은 정말 생뚱맞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자, 우리 단톡방에 오랫동안 초창기부터 계셨던 분들은 너무나 많은 그 사례,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을 끊고 건강해진 사람들의 체험기 같은 것을 많이 보셨고, 또 본인들이 다 그렇게 실천을 해서 건강해졌기 때문에 다 이해를 너무나 명확하게 하고 계시는데, 이제 막 단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리죠. 우리가 많은 자연식 대가들이 쓴 책이라든가 유튜브를 보면은 내용이 비슷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섭생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공식품이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압니다. 그리고 고기도 나쁘다. 몸에 해롭다. 건강하려면 야채를 많이 먹어라. 채소를 많이 먹어라. 이왕이면 통곡식을 먹고 생으로 먹어라. 생채소를 먹어라. 생식가루도 좋고. 자, 이 음식들을 먹으면 영양도 얻고 피도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피상적인 생각으로 식물들은 깨끗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범답안은 바로 현미밥, 생채소, 콩, 견과류를 열심히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그렇게 먹고 있죠. 제가 이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하면은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되냐? 즉 진짜 먹을 게 없다는 게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는 1순위로 먹어야 되는 음식인데 왜 이 음식을 안 먹으면은 도대체 뭘 건강을 위해서 뭘 먹으냐? 그럼 백미밥을 먹으라는 소리냐? 고기를 먹으라는 소리냐? 이런 소리로 들리니까 그럼 뭘 먹으란 말이냐? 이런 질문을 하겠죠. 자, 명수식 섭생에서는 현미밥, 생채소, 콩, 견과류, 생식가루를 먹지 말고 그냥 백미밥, 고기, 약간의 고기, 그냥 김치, 시래기, 말린 나물 이런 것들을 드셔라 하면은 물론 여기에는 현미 누룩 효소가 있죠. 백미밥 대신 현미 효소 건더기를 흰쌀밥과 약간 섞어서 먹어라,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그러면 시래기, 김치, 말린 나물 이런 걸 먹으라고 하니까 너무나 이게 흔한 음식이고 이게 무슨 건강식이냐. 건강식 정도를 들려면은 통곡식 현미 같은 걸 먹어야 되고 콩도 먹어야 되고 견과류, 특히 생채소, 샐러드 이런 걸 먹어야 이게 건강식이지. 어떻게 김치 시래기가 건강식이냐. 조상 대대로 맨날 먹는 음식인데 이게 무슨 귀한 건강식이냐.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 현미, 생채소, 콩, 견과류 또는 생식 이렇게 개별 개별적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구분을 해서 왜 그 음식을 먹어봤자 영양도 얻지 못하고 쾌변을 방해하는지 황금변을 방해하는지 상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현미가 왜 나쁜지 콩이 왜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지 생채소가 왜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곡체식 동물이냐 아니면 육식 동물이냐 잡식 동물이냐 이것을 먼저 따져봐야 되죠. 대전제. 자, 초식 동물은 풀을 소화를 잘 시키고 풀을 먹을 때 건강합니다. 육식 동물은 고기를 먹을 때 소화가 쉽고 또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곡체식 동물인지 육식 동물인지 아니면 잡식 동물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대전제가 되니까. 우리가 육식 동물인데 식물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소화기가 과연 어떤 동물에 가까운지 그것을 먼저 알아보고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인간은 진정 곡체식 동물인가? 많은 자연식 대가들이나 우리 생각에도 인간은 잡식이나 곡체식 동물이라고 합니다. 육식 동물이라고는 절대 하지 않죠. 자,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이빨 구조입니다. 모든 육식 동물은 송곳니로만 돼 있고 어금니가 없어요. 그렇지만 초식 동물은 전부 어금니만 있습니다. 거의. 자, 사람 이빨 구조도 어금니밖에 없기 때문에 어금니가 주로 많기 때문에 송곳니는 한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주로 곡체식을 먹는 동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장의 길이도 초식 동물처럼 길다. 또 우리 손을 봐라. 육식 동물은 손이 아니다. 육식 동물의 발톱이 아니고 이런 손이 어떻게 육식 동물에 가깝냐. 자, 이런 증거를 대면서 인간은 곡체식 동물이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빨 구조를 보면 어김없는 진실이죠. 곡체식 동물이라는 게. 자, 그렇지만 인간은 완연한 육식 동물에 가깝다. 육식 동물의 소화기다. 자, 그러면은 제가 그 이치를 따져서 우리 인간이 육식 동물임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입에 가장 맛있는 것을 먹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맛없는 것을 억지로 먹지 않습니다. 누에는 뽕이 제일 맛있으니까 뽕을 먹는 거고 판다는 대나무 잎사귀가 가장 맛있습니다. 맛있다는 것은 또 소화가 쉽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육식동물은 물론 고기가 맛있으니까 고기를 먹죠. 풀을 절대 안 먹죠. 맛있으면 침을 흘립니다. 먹고 싶고. 자, 그러면 우리 입에 제일 맛있는 음식은 바로 우리 종의 먹이란 뜻이겠죠. 자, 그럼 우리 입에 가장 맛있는 게 뭔가요? 그건 고기입니다. 배고플 때 고기 생각이 나고 50년 전만 해도 흰쌀밥에 고깃국은 서민들의 노망이었어요. 자, 어린아이들이 뭐가 없으면 반찬 투정을 합니까? 상추가 없다고 반찬 투정을 합니까? 콩밥을 달라고 합니까? 현미밥을 달라고 합니까? 견과류를 달라고 합니까? 고기입니다. 고기 없으면 밥을 안 먹으려고 합니다. 자, 육식동물도 아닌데 왜 고기를 찾는단 말입니까? 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상추가 매우 맛있다. 쌈채소가 맛있다. 그런 말을 하죠. 자, 그것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자,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앞에 상추만 있어요. 깻잎만 있어요. 생부추가 있어요. 배추, 생배추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맛있게 단품으로 먹을 수 있나요? 우리가 쌈장에 찍어 먹고 고기에 싸 먹고 흰쌀밥에 싸 먹으니까 그게 들어가는 것이지, 모든 동물은 단품으로 맛있게 먹습니다. 양념 없이. 즉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만이 그 종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자, 상추는 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단품으로 먹었을 때 열량도 얻을 수 없고 그런 음식이죠. 네. 자, 우리 입에 제일 맛있는 것은 고기라는 거. 그래서 우리 종의 먹이는 고기다. 그래서 우리는 육식동물의 소화기에 가깝다. 물론 고기만 먹는 건 아니지만 고기를 가장 좋아한다는 것은 육식동물의 소화기에 제일 가깝다는 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 한 번에 많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바로 그 종에 적응된 먹이입니다. 한 번에 가장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종의 먹이는. 누에는 하루 종일 뽕만 먹고 소도 자기가 좋아하는 풀을 하루 종일 먹습니다. 소한테 고기를 주면 절대 안 먹겠죠. 육식동물은 고기를 많이 먹죠. 풀은 안 먹어도. 근데 소도 초식동물이지만 풀은 먹지만, 보통 풀은 먹지만 대나무 잎사귀는 안 먹습니다. 너무 거치니까. 근데 판다는 대나무 잎사귀만 먹어요. 즉 한 번에 많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그 종의 먹이다. 지금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는 동물은 육식동물이고 풀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동물은 초식동물이라는 뜻이죠. 그럼 우리는 물론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지만, 자, 한 번에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고기입니다. 유튜브 먹방을 보면 2kg, 3kg도 먹습니다. 자, 견과류를 1kg 먹을 수 있나요? 또는 견과류를 아마 100g만 먹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상추를 200g 먹을 수 있나요? 상추만?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거기에 가장 적응된 소화기다. 고기를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소화기라는 것은 고기에 적응된 소화기다. 즉 육식동물의 소화기에 가깝다, 이런 뜻입니다. 소화가 쉽다는 것은 그것을 쉽게 분해해서 영양을 얻는다는 소리죠. 자, 우리가 고기는 대충 씹어서 삼켜도 변해 안 보입니다. 내 소화효소가 쉽게 그걸 분해하고 삭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콩이나 깨, 현미 같은 경우는 안 씹으면 그대로 변해 나와버리죠. 즉 식물들은 내 소화효소가 쉽게 삭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소화기는 고기는 쉽게 소화를 시킨다, 이런 뜻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동물은 음식을 날로 먹고 소화를 시킵니다. 날로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음식만이 원래 그 종의 먹입니다. 자, 개는 고기를 날로 먹고 소화를 시킵니다. 근데 생쌀, 생고구마, 생밤은 개가 안 먹습니다.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즉 개는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고기를 생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동물은 날로 먹어서 소화를 시키는 음식을 먹는데, 인간이 날로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음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고기와 잘 익은 과일입니다. 고기는 위생 때문에 우리가 익혀 먹지만 날로 먹어도 얼마든지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육회나 생선회 같은 날로 먹는 문화가 있죠. 서양인도 피가 뚝뚝 보이게 떨어지는 게 내어로 먹습니다. 자, 그리고 잘 익은 과일도 소화가 잘 되죠. 자, 그럼 우리가
날로 먹어서 생쌀, 생고구마, 생밤, 생나물들, 채소 이런 걸 소화가 시키기 힘들죠. 왜 우리가 진짜 곡채식 동물이라면은 생쌀이나 생밤 이런 것들을 다 날로 먹고 소화를 쉽게 시켜야 될 거죠. 근데 익혀야만 소화가 됩니다. 원래 우리 종의 먹이가 아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생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개처럼 말입니다. 개도 생으로 두면은 생쌀이나 생고구마를 안 먹지만 익혀주면 다 먹을 수가 있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로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고기밖에 없다. 과일하고. 그래서 우리 소화기는 육식동물의 소화기에 가깝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주 장구한 세월 동안 주로 오랫동안 먹어온 음식이 그 종의 먹이다. 자, 누에는 조상 대대로 뽕을 먹고 진화했기 때문에 그 뽕을 소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적응된 소화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그렇게 장구한 세월 동안 진화하면서 그 먹이에 특화가 됩니다. 그럼 인간이 이 지구상에 출현한 지가 500만 년이 됐는데 그럼 가장 오랫동안 가장 주로 먹어온 음식은 뭘까요? 바로 고기와 과일인데 주로 고기입니다. 농경, 즉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은 고작 1만 년 전이고 무려 499만 년 동안 너무나 아득한 세월 수렵 채집을 했습니다. 수렵 채집을 하면 과연 무엇을 먹을 수밖에 없을까요? 주로 상추를 먹었을까요? 또는 견과류를 먹었을까요? 곡식을 먹었을까요? 자, 농경을 시작하기 전에는 오로지 수렵 채집, 즉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일은 더운 지방이나 따뜻한 날씨, 여름이나 이런 가을에밖에 없죠. 자, 그래서 고기는 추운 겨울에도 있고 어디에든지 있었습니다. 꼭 돼지고기, 소고기가 아니고 개구리, 뱀, 곤충, 온갖 고기들이 냇가에 가도 물고기가 득실득실하고 바닷가에 가도 조개 같은 게 있고. 자, 고기는 열량이 가장 높고 입에 맛있고 소화가 쉽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수렵 채집하던 원시 선조들은 주로 고기를 먹고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 용량이 폭발적으로 커진 것도 다 영양 밀도가 높은 고기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원숭이가 침팬지는 영양 밀도가 낮은 과일만 먹기 때문에 물론 100% 과일은 아니지만 90%는 과일만 먹기 때문에 배가 크고 그렇게 뇌 용량이 발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장구한 세월 동안 먹어온 음식은 그 종의 먹이다. 그래서 지금도 고기만 먹는 민족은 있어도 풀만 먹는 민족은 없다. 자, 우리 또 인간 육식동물이라는 증거는 고기가 가장 맛있고 배고플 때 고기가 생각이 나고 밖에 가서 음식점을 보십시오. 과연 고기가 안 들어간 메뉴를 파는 가게가 있는지. 채식 뷔페 말고는 99%는 다 고기를 파는 음식이죠. 잔칫날 모여서 고기 먹고 회식할 때 고기 먹고 고기 사줘야 잘 먹었다 하고 고기 먹어야 힘난다고 하고 우리 소화기가 고기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때 열량을 가장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일날 고깃국을 먹고 자, 돌아가신 할아버지 제사상에 뭘 올려야 할아버지가 좋아하실까요? 자, 없는 생활비에
고기라도 사서 올려야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좋아하시죠. 자, 죽은 귀신도 고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 출신 성분은 육식동물의 소화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살을 먹는 게 영적이지 못하고 왠지 의식 차원이 낮은 동물 같기도 하고, 왠지 식물들만 먹고 깨끗한 채소, 식물들만 먹는 사람은 왠지 의식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비건주의자들은 고기를 좋아하는 인간들을 미워하기도,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식은 영적인지 몰라도 우리 육체는 살아남기 위한 본능만을 알기 때문에 그 영양을 얻기 위해서 고기가 땡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식 대가들이 인간의 이빨 구조를 들어서 인간은 곡차식 동물이다 이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왜 인간은 육식을 많이 했는데 왜 송곳니가 아니고 어금니를 선택했을까요? 자, 그것은 어금니가 생존에 훨씬 유리했기 때문에 어금니로 진화해 온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 손을 보세요. 우리의 손의 이 손 구조물은 놀라운 구조물입니다. 자, 우리 원시 선조들이 매일 사냥을 하고 육고기를 많이 먹었지만, 고기를 많이 먹었지만 사자의 발톱이나 독수리의 발톱이 안 되고 지금의 손으로 진화한 이유는 이 손이 생존에 가장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굵고 짧은 엄지손가락 가장 힘이 세죠. 가운데 중지는 가장 길고 가장 힘을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엄지와 검지를 맛보게 해서 가장 큰 완력을 쓸 수 있고, 손가락에 손마디가 없으면 똥도 못 닦겠죠. 기타도 못 치고, 정교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마디를 주었고, 또 손톱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이 활용도가 떨어지겠죠. 땅을 파지도 못하고 이렇게 완력도 더 약하겠죠. 이 손톱이 없다면. 이같이 우리 손은 놀라운 구조물입니다. 과연 우리가 육식을 많이 하고 사냥을 많이 했다고 과연 사자의 발톱을 진화해 온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손으로 선택을 해서 진화를 온 거다. 우리 이빨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한테 송곳니를 준다고 무슨 도움이 됩니까? 달려가는 얼룩말을 달려서 목을 숨통을 물어서 사냥할 데 도움이 됩니까? 우리한테 송곳니를 준다고? 우리 신체 능력에 송곳니를 줘봤자 아무 쓸모도 없고, 우리는 소화력이 약합니다. 잡식으로 먹기 때문에. 자, 과일도 씹어야 소화가 쉽고 고기도 씹어야 소화가 쉽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잘게 씹어야 되기 때문에 어금니를 선택한 겁니다. 조상 대대로 육식만 해온 어금니라든가 송곳니, 에스키모인, 몽고인, 마사이족 전부 다 어금니고, 고기를 절대적으로 많이 먹었던 구석기인들은 어금니, 사랑니까지 어금니였어요. 자, 그래서 이 어금니는 초식동물이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육식을 많이 해도 어금니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육체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기만 먹은 게 아니고 과일도 먹고 섬유질을 먹어요. 그래서 발효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이 좀 긴 거예요. 그렇지만 초식동물보다 훨씬 짧습니다. 또 고기를 비난하기 위해서
고기는 몸속에 들어가면 썩기 때문에 독소가 나오기 때문에 빨리 배출하기 위해서 육식동물들은 장이 짧다 이렇게 얘기하죠. 장이 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짧은 것이지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그게 썩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고기는 쉽게 소화효소에 사가버려서 그렇게 많이만 먹지 않으면 변을 나쁘게 만들지도 않고 냄새도 많이 안 납니다. 오히려 콩이나 견과류, 생채소를 많이 먹을 때 더 심한 악취가 나고 변이 물러집니다. 자, 인간은 태생이 육식동물의 소화기다. 그것을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개. 자, 사람 식구 대접을 받는 반려견들 있죠. 우리가 이제 개라고 하죠. 개. 자, 개는 무슨 동물인가? 사람이 먹는 모든 걸 먹죠. 개가 된장국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를 잡식동물이라고 하는데 개는 완연한 육식동물이죠. 송곳니밖에 없고 쥐를 잘 잡고 고기를 보면 환장을 합니다.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자, 근데 개한테 아까 말한 것처럼 생쌀이나 생고구마, 생밤, 생채소를 주면 안 먹습니다. 그렇지만 익혀서 주면 된장국까지 먹습니다. 김치도 먹고 사람이 먹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개가 나는 사람들이 먹는 모든 것을 먹으니까 불로 익혀서 먹는 모든 음식을 나는 먹으니까 나는 잡식동물이다. 육식동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것처럼 사람도 똑같은 경우죠. 인간이 익히지 않는다면은 잘 익은 과일이나 고기밖에 먹을 게 없다. 그런데 익히니까 오만 가지를 다 먹게 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잡식동물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된 거지 잡식동물이라고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근본 태생 출신 성분은 육식동물이 가깝다. 자, 그러면 왜 고기를 먹으면 병이 된다고 할까요? 50년 전만 해도, 불과 50년 전만 해도 허약자 또는 산모가 젖이 안 나오면 붕어죽, 잉어죽, 돼지 족을 삶아줬어요. 소 족을 삶아주고 고기를 먹였단 말이에요. 자, 영양이 부족할 때는 고기가 보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가공한 탄수화물도 많이 먹고 시도 때도 없이 먹고 온갖 것을 먹고 가공식까지 살이 쪄서 병에 걸리는 시절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는 열량이 가장 높은 음식이에요. 즉 더 살을 찌우고 살을 찌운다는 것은 바로 혈관도 막는다는 뜻이죠. 혈관이 좁아지고 그리고 지방간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나쁜 음식으로 대접받게 된 것입니다. 그 대신 살이 안 찌는 음식들 그게 바로 채소겠죠. 현미 이런 거 음식들.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고기는 나쁜 음식이 되었고 채소는 좋은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채소가 병을 고쳐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채소의 영양을 얻어서 병을 고쳐준다는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자, 자연식, 현미식, 생식, 단식, 소식이 현대인들의 건강식이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영양을 얻지 못해서 살을 빼주는 효과, 즉 해독의 효과지 그 영양을 얻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왜 인간 소화기의 특성, 왜 우리가 육식동물이란 소화기가 우리 소화기가 육식동물인지 이치를 따져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드린 이유는 현미밥, 생채소, 콩, 견과류가 왜
먹어도 흡수가 안 되고 대장에서 부패하는지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 음식들이 소화가 안 되니까 현미는 깎아서 백미로 먹은 거고 견과류, 콩은 발효시켜서 소화가 쉽게 해서 먹은 거고 생식은 먹지 않았고 견과류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채소, 특히 잎사귀도 여름 한철 상추 몇 번 정도 먹었지 지금처럼 상시적으로 생잎사귀를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채소도 먹지 않았고, 자, 우리 소화기에 감당이 안 되는 음식들, 즉 영양도 얻지 못하고 대장에서 발효를 방해하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드시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뭐 좀 젊고 소화력이 좋은 사람은 뭐 현미밥 소량 먹는 정도는 괜찮지만 건강에 안 좋은 사람이고 신경 쓰는 사람일수록 특히 암 환자들은 이 5가지 음식을 집중적으로 먹습니다. 그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더 열심히 한 만큼 더 좋을 거라는 생각에 현미 100%에다가 콩 온갖 잡곡 그리고 콩을 많이 넣고 그 다음에 채소도 지금 생채소를 많이 먹고 콩, 견과류 막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야채는 무조건 좋은 줄 알고 반찬도 또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대장에서 심한 부패를 일으켜서 속이 부글거리고 가스가 차고 방구를 하루 종일 끼고 변이 물러지고 악취변을 봅니다. 자, 우리가 육식동물이라는 소화기를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제 현미가 왜 소화가 안 되는지 또는 콩밥으로 먹으면 콩은 전혀 왜 소화가 안 되는지 그리고 생채소도 왜 먹어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지 견과류 또는 생식 가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별 종목으로 따져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인간은 태생이 육식동물의 소화기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